안녕하세요. 집박사 박사 오세환 부동산 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0월 23일 날 놀랍게도 0.5%의 금리 인하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토탈 올해 하반기에만 1%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눈에 띌 정도의 반등은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바이어 마켓의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12월 달에는 mortgage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면서 바이어를 위해서 아주 좋은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분석해보고 구체적인 사례들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대처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면 자, 신규로 구매를 하시거나 업사이징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바이어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는 먼저 부동산 시장이랑 제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 몰개지 이자율이죠.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세 차례 연속으로 캐나다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1% 정도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몰개지 규정의 완화, 이번에 12월 달부터 파격적으로 몰개지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신규 분양이 여러 가지 혜택들과 가격적으로도 좋아지고 계약에 걸어야 될 디파짓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몰개지 이자죠. 주택 가격과 주택 경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이자율인데요. 약 2년 전부터 로켓처럼 치솟던 기준금리와 모기지가 1, 2년 지속되다가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시작해서 7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날 0.25%가 떨어지고 5월 4일 날 또 0.25%가 떨어지고 급기야 10월 달 엊그저께죠. 10월 23일은 무려 한 번에 0.5%나 떨어지는 빅컷이 일어났습니다. 자, 12월 달에 한 번 더 올해 금리 발표가 있는데 한 번 더 빅컷이 생길지 아니면 0.25%만 떨어질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1%대로 잡힌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쭉 흐름으로 낮추지 않을까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캐나다 기준금리는 3.75%입니다. 그에 맞춰서 시중은행의 몰개지도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몰개지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대출받기가 쉬워지고 한도액도 늘어나면서 소득이 변하지 않는 같은 소득일 때 살 수 있는 매물이 증대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구매자님 중심으로 9월이나 8월에 비해서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이어를 위해서 좋게 형성되고 있는 여건 중에 하나는요. 정부가 이런 경제의 장기 침체를 우려해서 몰개지 관련된 규정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캐나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디프레션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정부 정책들을 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규제들을 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번에 완화되는 규정도 그런 것인데요. 첫 번째, 몰개지 30년 상환 프로그램들을 많이 확대한다는 그런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30년 상환, 360개월 상환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다운페이를 조금만 하고도 주택을 산다든지 하우스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2008년도 디폴트를 겪고 나서는 이런 규제들을 많이 강화되었죠. 자, 요 30년 상환 모기지는 모든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과 첫 집이 아니더라도 모든 신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다 오픈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득상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몰개지를 받아도 매월 부담하는 몰개지 부담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살 수 있는 매물의 대상이 상한선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 몰개지 관련된 규정 완화는요. 저희가 집을 살 때 몰개지를 받을 때 다운페이를 20% 미만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대출 받는 것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죠. 은행 측에서 불안하니까 그걸 인슈어드 모기지라 그러는데요. 자, 요럴 경우에 저희가 대출 한도액을 캡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1밀리언이었는데 요번에 그것이 1.5밀리언까지 대폭 그 캡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다운페이를 못 하셔서 몰개지 보험을 드셔야 하지만 빌릴 수 있는 최대 액수는 1.5밀리언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은 다운페이로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저희가 1밀리언하고 1.5밀리언의 차이는 타운하우스만 살 수 있는 가격, 그 다음에 하우스까지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업사이징을 생각하시는 구매자분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예전처럼 5%, 10% 다운페이로도 하우스를 사던 예전에 그렇게 가능했었죠.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몰개지는 은행이나 담당자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러분과 상담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어분들이 처음에 주택을 구매하실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고민을 하시죠. 기존의 구축, 리세일을 사실지 아니면 신축, 신규 분양을 사실지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데요. 신규 분양에서도 굉장히 좋은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지으려고 하거나 짓고 있는 매물들에 대해서 판매 경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콘도 같은 경우에 비슷한 원베드, 투베드를 다양한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켓이 차가울 때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일정 부분 선분양이 일어나야만 은행에서 받은 컨스트럭션 론이 어프로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판매 경쟁을 붙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혜택은 바이어분께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택 경기가 불확실해지면서 투자용으로 콘도 신규 사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주춤하게 되죠. 자, 거기에다가 정부가 이런 투기적 분양에 대해서 플리핑 텍스를 붙인다든지, 자, 플리핑 텍스 같은 경우에 또 BC랑 페더럴이랑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또 비즈니스적인 과세를 하기 때문에 투자적으로 투기성으로 콘도를 해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될 때 조금 남길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보류하거나 아니면은 분양 1차 분양 때 제일 싸죠. 근데 지금은 마지막 4차, 5차 분양인데 1차 분양 때 비슷한 가격으로 낮추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분양을 살 때는 디파짓이 제일 부담스럽죠. 디파짓이 예전에는 하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15%, 20%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5%, 2.5%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구매에 접근하실 수 있게끔 이런 디파짓을 낮추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다음 프로모션, 할인 크레딧도 증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데는 5%까지 크레딧을 주죠. 5%면 1밀리언짜리 아파트를 사시면은 5만 불을 깎아주는 거니까 굉장히 큰 메리트죠. 자, 그리고 12월 15일 이후에는 30년 상환 모기지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몰개지 부담도 먼슬리로 줄어드시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리세일, 프리세일 합쳐가지고 바이어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종합해서 이렇게 예측도 해보면요. 2024년 말부터는 이자율도 많이 떨어지고 몰개지법도 완화되면서 실거주로 꼭 사야 되시는 분들, 꼭 업사이징 해야 되시는 분들 위주로 문의가 많이 오고 실제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리스팅 대비 판매되는 물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8월, 9월에 비해서 반등을 위한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내년 초부터는 이자율이 더 떨어지고 mortgage 발급이 내년부터 많이 유연해지면 반등을 해서 점점 가열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나 업사이징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지만 말고 미리 시장에 어떤 매물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본인이 원하는 니즈의 그런 매물은 어떤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쇼잉도 가보시고 리얼터와 상담도 해보시고 이렇게 가열되기 전에 원하시는 매물들을 구체화시켜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많이 가열되기 전에 구매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투베드, 투베스, 콘도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타운홈이나 싱글홈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가족이 오셔서 4, 5인, 6인 가족이 되셨을 때 이럴 때는 먼저 올해 안에 콘도를 판매하시고 그 다음에 타운홈이나 주택이 시장이 가열되기 전에 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나 연식이 좀 있는 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콘도는 신규 매물이, 신축 매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전체 시장이 반등이 되더라도 콘도는 가격의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운홈이나 주택이 가열되기 전에 구매를 하시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 유리하고요. 반대로 하우스나 타운하우스를 팔고
원베드, 투베드 아파트로 다운사이징 하셔야 되는 분들은 조급하게 파시지 마시고 내년 3, 5월까지 마켓이 충분히 반등되고 열기가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 그때 판매를 준비하시고 고려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잘 참조하셨다가 판매나 구매에서 손해보시지 않고 이득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집박사 오박사 오세한 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